햄릿 등장인물 클로디어스 덴마크 왕. 햄릿 덴마크 왕자로서 선왕의 아들이며 현왕의 조카. 폴로니어스 재상. 호레이쇼 햄릿의 친구. 레어티스 폴로니어스의 아들. 볼티먼드 코닐리어스. 노르웨이로 파견되는 사절. 로즌크렌츠 길든스턴. 어린 시절의 햄릿의 하구들. 오즈릭 경박한 멋쟁이 궁신. 신사 신부. 마셀러스 바나도 프랜시스코 궁전의 근위 장교. 레이넬도 폴로니어스의 하인. 배우들 무덤 파는 일꾼 2명. 어릿광대 포틴브라스 노르웨이의 왕자. 노르웨이의 부대장. 영국 사절들. 거투르트 덴마크 왕비이며 햄릿의 어머니. 오필리어 플로니어스의 딸. 햄릿 아버지의 망령. 귀족, 귀부인, 군인, 선원, 시종들. 장소 덴마크. 제1막.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순간의 천리를 달리는 상상력보다 더, 사랑의 욕망보다 더 빨리 복수하러 날아가겠나이다. 5장 햄릿 대사 중에서. 제1장 엘시노어 궁전. 성벽 위에 협소한 초소, 좌우에 포탑으로 통하는 문. 별이 빛나는 밤. 매우 춥다. 민을창으로 무장한 프랜시스코. 왔다 갔다 하며 보초를 서고 있다. 종이 12번 울린다. 곧 같은 무장을 한 다른 보초 바나도 성 안쪽에서 나타난다. 그는 어둠 속에서 프랜시스코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누구냐? 바나도. 누구냐? 프란시스코. 넌 누구냐? 정지. 이름을 대라. 바나도. 국왕폐하 만세. 프란시스코. 바나도? 바나도. 그래. 프란시스코. 제 시간에 잘 되어 왔군. 바나도. 방금 12점을 쳤어. 어서 가서 자게 프란시스코. 프란시스코. 교대해 주어 고마우이. 어찌나 추운지 가슴속까지 얼어붙었어. 바나도. 별 이상 없었나? 프란시스코. 쥐새끼 하나 얼씬 안 했네. 바나도. 좋아, 푹 쉬게. 호레이쇼와 마슬로스를 만나거든 속히 오라고 일러주게. 같이 보초를 설 동료들이니. 호레이쇼와 마슬로스 등장. 프란시스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발자국 소리다. 야, 정지. 누구냐? 호레이쇼. 이 나라의 백성. 마셀러스. 덴마크 왕의 신하. 프란시스코. 그럼 가겠네. 마셀러스. 어서 가게 모범용사. 교대는 누가 했나? 프란시스코. 바나도가 교대했어. 그럼 수고하게. 퇴장. 마셀러스. 여 바나도. 바나도. 여 호레이쇼도 함께인가? 호레이쇼. 그런 것 같네. 바나도. 잘 왔네 호레이쇼. 어서 오게 마셀러스도. 호레이쇼. 그래. 오늘 밤에도 그게 또 나타났나? 바나도. 아직은 못 보았네. 마셀러스. 호레이쇼는 우리가 헛개비를 보았다는 거야. 우리가 2번이나 본 무시무시한 모습을 아무리 설명해도 도무지 믿어주질 않아. 그래서 오늘 밤엔 불문곡직하고 함께 망을 보자고 청했던 걸세. 만일 그 망령이 오늘 밤에도 나타난다면 우리를 믿어줄 게 아닌가? 말도 건네볼 거고. 호레이쇼. 나오긴 뭐가 나와. 바나도. 잠시 앉게나. 좌우지간 내 말을 좀 들어보게. 우린 이틀 밤이나 이 눈으로 똑똑히 봤대도 자네 귀에 쇠말뚝이랑 박지 말라고. 호레이쇼. 좋아. 어디 앉아서 바나도의 얘기 좀 들어볼까?
바나도. 바로 어젯밤이었어. 북극성의 서편에 있는 바로 저 별이 말이야. 차츰 움직여 지금 반짝이고 있는 저 자리를 돌아왔을 때 난 마셀로스와 함께 있었고 그때 종이 한 점을 치는데 망령 나타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다. 손에 원수장을 들고 있다. 마셀로스. 쉿! 조용히 해. 저걸 봐. 또 나타났다. 바나도. 선왕의 모습 그대로야. 마셀로스. 자넨 학자잖아. 말을 건네보게 호레이쇼. 바나도. 영락없는 선왕이잖아. 보라고 호레이쇼. 호레이쇼. 이럴 수가. 무섭고 놀라 몸이 오그라붙네. 바나도. 말을 걸어달라는 눈치 같아. 마셀로스. 말을 좀 해봐 호레이쇼. 호레이쇼. 넌 누구냐? 이 야반에 무엄하게도 승하하신 덴마크 선왕께서 생전에 출전하셨을 때의 당당하신 갑옷 차림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썩 말하라. 명령이다. 마셀로스. 성이 났나 보다. 바나도. 저 봐. 성큼성큼 가버리잖아. 호레이쇼. 서라. 말하라. 어서 말해. 명령이다. 망령 사라진다. 마셀로스. 사라졌다. 말대꾸도 하지 않고. 바나도. 왜 그래 호레이쇼. 떨고 있군. 얼굴이 새파래. 이래도 헛개비라고 우겨댈 셈인가? 어때 자네 생각은? 호레이쇼. 아닐세 전혀. 두 눈이 달아지게 노려보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걸세. 마셀로스. 어때? 선왕을 닮지 않았나? 호레이쇼. 담담하다. 그 모습 그대로야. 바로 저 갑옷은 야심만만한 노르웨이 왕과 결전을 했을 때 입으셨던 거야. 또 저 찌푸린 얼굴은 격렬했던 휴전단판이 결렬되자 썰매에 탄 폴란드 병사들을 빙판에 처박던 때의 표정이고. 이럴 수가. 마셀로스. 전에도 이렇게 2번 시각도 똑같은 야반에 이 초소 옆을 늠름한 걸음걸이로 나보란 듯이 지나갔어. 호레이쇼.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순 없네만 내 짐작인데 혹시 이 나라에 어떤 변괴라도 일어날 징조가 아닐는지. 마셀로스. 그래 좀 앉지. 내 궁금증 좀 풀어주게. 뭐 때문에 매일 밤 엄중하고 철저하게 경비를 서게 해서 백성들을 들볶는가? 왜 매일같이 대포를 만들어내느라 야단이고 또 어찌하여 외국에서 무기를 사들인다고 북새통을 치느냐 말일세. 무엇 때문에 조선공들을 징발해서 주일도 없이 혹사하느냐 이 말이지. 어떤 위기가 절박하였길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시키느라 백성들에게 비지땀을 흘리게 하는 건지 그 까닭을 속 시원히 말해줄 수 없겠나? 호레이쇼. 네 말해주지. 떠도는 소문은 이렇다네. 승하하신 성왕 말이야. 지금 우리 앞에 꼭 닮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자네들도 아다시피 그 시샘 많고 자만심에 환장해버린 노르웨이의 포틴브라스 왕의 도전을 받으셨댔지. 허나 용맹하신 선왕 폐하께서는 그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분을 그렇게 받들지 않았는가. 포틴브라스의 목을 베어버리셨지 뭔가. 그리고 전통적 관례에 따라 작성한 조문대로 패배한 적은 목숨과 함께 그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영토를 승하신 선왕에게 고스란히 바쳤다네. 물론 선왕께서 상당한 영토를 거셨지. 만일 포틴브라스가 승리했다면 우리 선왕의 영토는 일체 적의 수중으로 들어갈 뻔했어. 그러나 바로 이 약정서, 그 약정서의 조문과 취지에 따라 적의 영토는 모두 선왕께 귀속됐다네. 그런데 포틴브라스에게는 같은 이름의 아들이 있었지. 싸가지 없는 혈기에 날뛰는 자라 하루에 3끼 배만 채워준다면 닥치는 대로 무법을 일삼는 불안당 패거리들을 끌어모아 노르웨이 변방 이곳저곳에 출몰하지 않겠나. 물론 우리도 그 속셈을 충분히 알고 있지. 제 아비의 잘못으로 잃은 영토를 우격다짐으로 되찾아가려는 꿍꿍이를 말이야.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군비의 혈안이 된 주요 동기이고 날마다 우리가 밤을 새워 망을 서는 것도
온 나라가 불난 강변에 맨손 날뛰듯 크게 소동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네. 바나도 그렇겠군. 그 말이 맞아. 감옷차림의 해괴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을 지나치는 뜻을 알만하이. 과연 선왕답군. 선왕이야말로 본디 전쟁의 장본이시지 않나. 호레이쇼. 티끌 하나만 있어도 눈이 아프듯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지. 일찍이 로마가 천하를 지배하던 전성시대에 위대한 줄리어스 시어저가 암살되던 전날 밤 무덤을 뛰쳐나온 수의 입은 시체들이 괴상한 소리를 외쳐대며 로마 거리를 쏟아졌다네. 별은 불꼬리를 이끌고 이슬이 핏빛으로 물들었고 태양은 어루러기가 끼었고 태양을 다스리는 달도 최후의 심판일을 맞은 듯 파리해졌다지 뭔가. 이와 꼭 같은 무서운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이 나라 백성들에게 일어날 징조인가 보이. 항상 운명보다 앞서오는 흉사의 서막으로서 말일세. 하늘과 땅에 이변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망령이 다시 나타난다. 쉿! 가만히. 저걸 보게. 또 나타났어. 죽어도 좋다. 어디 부닥들여보자. 호레이쇼 두 팔을 벌린다. 섞어라 헛개비야. 소리낼 줄 안다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말을 하라. 만일 너의 한을 풀 수 있고 내게 득될 일이 있다면 말해봐라. 이 나라의 운명의 비밀을 네가 안다면 우리가 미리 알게 되면 환난을 피할 수도 있을 게 아닌가. 어서 말하라. 생전에 부정한 재물을 땅속 깊숙이 묻어두어 그 때문에 미련이 남아 저승에 간 다음에도 방황하는 망령이 있다더라. 닭이 운다. 혹시 너도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하라. 서라. 말해봐. 마셀러스, 막아서. 마셀러스. 창으로 이걸 찌를까? 호레이쇼. 찔러버려. 안 서거든. 바나도. 여기다. 호레이쇼. 이쪽이야. 마셀러스. 없어졌어. 망령이 사라진다. 그래도 지엄한 모습의 홀령에게 난폭하게 대들었으니 잘못했어. 허공을 치는 거나 같아. 후려친들 맞아야 말이지. 쳐봤자 부질없는 짓일세. 바나도 입을 열 것 같았는데 그때 닭이 울어댔어. 호레이쇼. 그러자 아주 무서운 데서 호출당한 죄인처럼 질겁을 했어. 떠도는 말로는 수탉은 새벽에 나팔수라 하지 않는가. 신바람 나게 귀청 따가운 앙칼진 울음소리로 햇님의 잠을 깨운다고 하네. 그러면 쏘다니던 온갖 혼백들은 물속, 불속, 땅속, 허공 어디에 있든 나 살려라, 꽁지 빠지게 제 처소로 돌아간다던데 이제 보니 실없는 소리가 아니로군. 마셀러스. 닭이 울어대기가 바쁘게 사라져버리더군.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우리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계절이 다가오면 새벽을 알리는 새가 밤을 지새워 온다더군. 그러면 홀령들은 무서워 문 밖에 얼씬도 못한다지 뭔가. 청아한 밤이 되어 유성들도 급살 내리는 법이 없고 요정이 홀리거나 마녀들이 신통력을 쓰지도 못한대. 과연 거룩하고 축복이 충만한 시기지. 호레이쇼. 나도 들은 얘기네만 그럴싸한 말이라 믿고 있네. 저길 보게. 붉은 망토를 거친 아침이 저편 동력 산마루의 이슬을 밟으며 건너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 보초를 그만 걷어치우세.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간밤의 일을 햄릿 왕자님께 아뢰는 게 좋을 것 같아. 필시 저 홀령이 우리에겐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왕자님께 말문을 열지 몰라. 아뢰는 것이 우리의 우정이요 의무고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나? 마셀러스. 그래, 그렇게 하세. 오늘 아침 왕자님을 쉽게 뵐 수 있는 장소를 내가 알고 있으니 안내하지. 모두 퇴장. 제2장. 궁전 안의 정전. 화려한 트럼펫 소리. 덴마크 국왕 클로디어스, 왕비 거트루트, 폴로니어스와 그의 아들 레어티스, 볼티먼드, 코닐리어스 등 대관식에서처럼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 햄릿 왕자는 눈을 아래로 깔고 검은 옷차림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등장. 왕과 왕비는 층계를 올라 옥좌에 자정한다. 왕. 승하하신 친형 햄릿 선왕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바. 우리의 가슴엔 슬픔이 가득하며 만백성이 한결같이 애도함은 당연한 일이로 돼.
과인은 자연의 정을 이성으로 극복하여 돌아가신 형님을 슬피 추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왕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려 하였소. 그래서 과인은 지난날의 형수를 왕비로 맞아 막강한 이 나라의 지엄한 동반자로 삼았소. 말하자면 슬픔과 기쁨이 같이하여 한눈엔 웃음을 또 한눈엔 눈물을 담고 장례식에는 찬가를 결혼식에는 만가를 노래하는 심정으로 환희와 비통을 똑같이 저울질하며 왕비로 맞이한 것이오. 또한 이 문제에 관해 경들의 슬기로운 충언을 마다하지 않았고 경들 역시 쾌히 찬동하여 주었소. 가상이 여기는 바요. 그런데 경들도 잘 알다시피 포틴브라스의 아들 말이오. 그는 과인의 힘을 얕잡아 보는 건지 아니면 선왕의 승하로 이 나라의 대들보가 흔들리고 나라가 크게 어수선하리라 짐작해서인지 이때다 하고 허망한 꿈을 안고 기회 닿는 대로 사절을 보내와 아비가 잃은 영토를 반환하라고 불같은 성화가 아니겠소. 그러나 그것은 약정한 바에 따라 과인의 용맹한 형님께 양도되었던 거요. 그건 그렇고 과인이 경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한 용건은 다름이 아니라 노르웨이 왕에게 보낼 친서 때문이요. 노르웨이 왕은 포틴브라스 2세의 숙부이나 지금은 노쇠하여 병석에 오래 누워있는지라 조카의 흉계를 모르고 있을 거요. 이를 즉시 알려 저지시키고자 하는 바요. 포틴브라스 2세는 현왕의 백성들로부터 자금, 병력, 모든 보급품을 징발하려는 터라 과인은 사신으로 코넬리어스와 볼티먼드를 파견코자 하니 이 친서를 노르웨이 노왕에게 전해주오. 노르웨이 왕과의 절충은 여기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행사할 것이며 그 이외의 권한 행사는 엄히 금하오. 곧 떠나시오. 충성을 다하기 바라오. 코넬리어스 볼트먼드. 분부대로 어김없이 거행하겠사옵니다. 왕, 경들을 믿겠소. 무사히 다녀오. 볼티몬드와 코넬리어스 하직 인사를 하며 퇴장. 그리고 레어티스, 할 말이 있다고 했겠다. 소청이 있거든 말하라. 뭐냐 레어티스. 순리에 맞는 일이라면야 과인이 안 들어줄 리가 있겠느냐. 네 소청이 무엇냐 레어티스. 애걸하지 않아도 들어줄 것이다. 머리와 심장의 관계가 매우 깊고 손이 입에 음식을 나르기 위해 기묘하긴 하나 덴마크 왕과 네 부친의 관계를 따를 수 있겠는가. 내 소청은 레어티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신을 프랑스로 돌아가게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폐하의 대관식에 참례하기 위해 기꺼이 덴마크로 돌아왔으나 그 행사도 끝나고 보니 신의 마음도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사옵니다. 부디 통촉하시어 윤허해 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왕, 부친의 승낙을 받았느냐? 플로니어스 경의 의향은? 플로니어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폐하, 자식놈의 성화에 못 이겨 그만 본의 아닌 승낙을 하고 말았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소청을 윤허하여 주십시오. 왕, 좋은 날을 택하여 출발하라. 레어티스,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내 훌륭한 자질로 보아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은 없으렸다. 그건 그렇고 내 조카 햄릿, 이제는 내 아들. 햄릿, 방백. 핏줄은 통한다마는 마음은 구만잎 밖이라. 왕, 얼굴에 서린 구름이 왜 거치질 않느냐. 햄릿,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햇살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왕비, 그렇다면 햄릿, 그 어두운 상복을 벗어버리고 폐하께 좀 더 정답고 부드러운 눈길로 대하거라. 언제까지나 그렇게 눈을 내리깔고 돌아가신 아버님만 흠모할 것이 아니다. 그게 모든 인간의 운명이란다. 생자는 필사라 했으니 누구나 한 번은 이승에서 영겁의 세계로 떠나는 법이다. 햄릿, 예, 왕비 전하, 인간의 운명입니다. 왕비, 그렇다면 어찌하여 넌 유별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느냐? 햄릿, 보이다뇨 왕비 전하, 사실이 그렇습니다.
보이다니 소잔 그런 건 모릅니다, 어머님. 어머님, 소자의 어깨에 걸친 이 새까만 외투도 소자가 입고 있는 의례적인 검은 상복도 맷돌질 하듯 갈아내는 무거운 한숨도 아니 내를 이루듯 샘솟는 눈물도 수심에 찬 풀 죽은 얼굴도 얼굴 모습도 그 밖에 슬픔을 나타내는 천태만태의 모양이나 표정 그리고 온갖 거칠에도 소자의 진정을 드러내기엔 미흡합니다. 하기야 그런 것들은 그럴듯하게 보일 테죠. 그따위 연극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슴 속에 사무친 비애는 그따위 슬픔의 거칠의 옷 따위와는 다릅니다. 왕. 부친을 그토록 애도함은 햄릿, 네 심성이 어질고 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부친 또한 어버이를 여의셨고 네 조부 또한 그 어버이를 잃으셨다. 살아남은 자식은 자식된 도리로 어느 기간 상복을 입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통에 젖어 슬퍼함은 도리어 신이 뜻에 어긋나며 대장부답지 못한 일이다. 하늘에 대한 용렬한 오만이요 마음이 허약하고 정신이 혼미한 탓이며 이해력이 무디고 경험이 없음이 말하는 것이다. 본디 죽음이란 인간 상사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거늘 어찌해서 넌 하늘의 뜻을 어기고 어리석게도 가슴속에 슬픔을 응어리지게 하느냐. 아서라, 이는 천도에 어긋나며 고인에 대한 불충이요 자연에 대한 역행이요 이성에 대한 반역이니라. 부친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건 당연지사가 아니겠는가. 인간은 태초에 죽은 자로부터 오늘 죽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음만은 피할 수 없다고 되뇌어왔지 않느냐. 과인의 부탁이다. 그 무익한 비애는 땅에 집어던지고 과인을 친아버지로 섬겨다오. 만천하에 알리거니와 넌 과인 다음에 왕위를 이을 왕세자다.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이 친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인자함과 견조와 보아 어찌 못하다 하겠는가. 위텐버그 대학으로 되돌아가고 싶겠지만 이는 과인의 뜻과는 매우 어긋나는 일. 그런즉 과인의 진정한 소망이니 여기 남아 과인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다오. 과인의 중신으로, 과인의 조카로, 과인의 아들로 있어다오. 왕비, 이 어미의 청을 저버리지 말아다오 햄릿. 부탁한다. 우리 함께 있자. 위텐버그로 가지 말고. 햄릿, 소자 에오라지 분부를 따를 뿐입니다. 왕비 전하. 왕. 참으로 기쁘고 기특한 대답이로군. 과인과 함께 덴마크에서 살도록 하자. 왕비, 자, 안으로 듭시다. 햄릿의 갸릇하고 티 없는 승낙을 들으니 마음이 무한히 기쁘구려. 자, 오늘은 축하하기 위해 주연을 베풀리다. 덴마크의 왕이 즐거운 축배를 한 잔 한 잔 들 때마다 하늘의 축포를 터뜨려야겠소. 그럼 과인의 축배는 하늘에 메아리치고 이 땅의 천둥으로 화답할 것이요. 자, 들어갑시다. 화려한 트램펫 소리. 햄릿만 남기고 모두 퇴장. 햄릿. 아, 너무도 추하고 더러운 이 몸뚱어리. 녹고 녹아서 이슬이라도 되어 없어져 버려라. 차라리 이 땅에 자살을 죄로 몰아치는 신의 율법이 없었던들 못 견딘다. 싫다. 세상 만사가 모두 내게는 진절이 나고 고리타분하고 밋밋하고 부질없다. 에이, 지겨워. 이 세상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정원. 더럽고 흉물스러운 것들만이 우글대고 있다. 이렇게 변할 줄이야. 돌아가신 지 겨우 2달. 아니, 2달도 채 못 돼. 영특하신 선칭과 현황을 견줘보면 태양신과 괴물과의 차이지. 아버님이 어머님을 그토록 사랑하셨건만 바깥바람이 행여나 어머님 얼굴에 거칠게 불세라 염려하신 어른이셨는데 하늘과 땅이여 기억을 되씹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어머님은 또 얼마나 아버님 곁에 붙어 다녔던가. 마치 사랑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나듯이.
그런데 한 달도 못 돼요. 아니, 생각지 말자.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로다. 겨우 한 달. 나이오비 여신처럼 눈물에 젖어 가엾은 아버님의 영구를 따라가던 그 신발이 미쳐 닳기도 전에 어머니가 알 수 없는 일. 이성의 분별이 없는 짐승일지라도 그보다는 슬픔이 오래 갔을 거다. 아버님의 동생인 저 숙부와 결혼을 하다니. 형제라고는 하지만 두 분은 나와 허큘리스의 차이만큼이나 전혀 딴판인데. 한 달도 못 돼서 애통해하는 거짓 눈물의 짠맛이 눈동자의 핏발을 채 가시게도 하기 전에 결혼하다니. 오, 얼마나 두터운 가죽을 얼굴에 둘러쌌기에 그 추악한 잠자리 속으로 그처럼 재빨리 기어들어갔을까. 있을 수도 없는 일, 절대로 잘 될 일 없지. 그러나 이 가슴이 빠개진다 해도 입은 다물어야 한다. 호레이쇼, 마셀로스, 바나도 등장. 호레이쇼. 햄릿 전하 안녕하십니까. 햄릿. 이어 정말 오랜만일세 호레이쇼. 그대를 잊을 뻔했군. 호레이쇼. 틀림없는 전하의 충실한 하인 호레이쇼입니다. 햄릿. 아니 자넨 내 친구가 아닌가. 난 자네 친구고. 손을 꽉 쥔다. 그런데 어째서 위텐버그에 왔지 호레이쇼? 마셀로스. 손을 내민다. 마셀로스. 문안 드립니다 햄릿 전하. 햄릿. 만나서 참으로 반가우이. 바나도에게. 자네도 잘 있었나? 호레이쇼에게. 무슨 일로 위텐버그에 돌아왔는가? 호레이쇼를 떼어놓는다. 호레이쇼. 원래 게을러서 학교를 잘 빼먹죠 전하. 햄릿. 자네의 원수라도 그런 험담을 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자네의 원수라도 그런 험담을 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날세. 하물며 자기 험담을 한다 해서 그런 자네 말 내가 귀담아 들을 것 같나? 자넨 게으름뱅이가 아니야. 대체 무슨 일로 엘시노에 왔나? 어물거렸다가는 술망태가 돼갈 거야. 호레이쇼. 전하, 실은 선왕폐하 국상에 참례하러 왔습니다. 햄릿. 부탁이네. 날 놀리지 말게. 우린 하구가 아닌가. 어머님 결혼식을 구경하러 왔겠지. 호레이쇼. 하긴 전하, 일이 잇따라 있었네요. 햄릿. 절약일세 호레이쇼. 초상밥이 식기 전에 혼인상에 올려야 한단 말이야.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천당에 미리 가 원수를 만나는 게 나았었지. 그렇지 않나 호레이쇼? 아버님 모습이 눈앞에 선하네. 호레이쇼. 어딥니까 전하? 햄릿. 내 마음의 눈이지 호레이쇼. 호레이쇼. 저도 배웠습니다마는 훌륭하신 왕이셨습니다. 햄릿. 훌륭한 분이셨어. 어느 점으로 보나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실 거야. 호레이쇼. 전하, 실은 그분을 배웠습니다. 어젯밤에 말입니다. 햄릿. 배웠다니 누굴? 호레이쇼. 잠시 놀라움을 진정하시고 차분히 들어주십시오. 그 괴이한 일을 말씀드리죠. 이 두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는 마셀로스와 바나도를 돌아본다. 햄릿. 어서 들려주게. 호레이쇼. 마셀로스와 바나도 두 사람이 보초를 서는데 영거푸 이틀밤이나 산천 초목에 고이 잠든 한밤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꼭 부왕의 모습을 한 형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걸치고 경비를 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앞을 유유히 위험있게 지나가는데 손에 들고 있는 홀이 두 사람에게 닿을 정도의 사이를 두고 그것도 3번이나 지나갔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얼찌나 놀랐던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멀뚱히 바라보기만 했고 말 한마디 걸어보지 못했답니다. 이 두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제게만 은밀히 털어놓기에 사흘째 밤엔 저도 두 사람과 함께 보초를 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도 모습도 두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틀림없이 망령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왕폐하와 이 두 손인들 어찌 그렇게 꼭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장소가 어딘가? 마셀로스.
전하, 저희들이 경비 섰던 저 망대 위입니다. 햄릿, 말을 걸어보지 않았나? 호레이쇼, 전하, 걸어보았지만 대답은 없었고 한 번 고개를 쳐들어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하려는 찰나 새벽을 알리는 우렁찬 수탉 소리가 나자 그 소리에 그만 자지러지게 놀라 황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햄릿, 아니 그럴 수가. 호레이쇼, 맹세코 사실입니다, 전하. 그래서 전하께 알려드리는 게 저희들의 도리라 사려되어 왔습니다. 햄릿, 물론이지.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군. 오늘 밤도 보초를 서나? 일동, 예, 전하. 햄릿, 갑옷을 입었다고 했겠다. 일동, 예, 그러하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 그러하옵니다. 그럼 얼굴은 못 보았겠군. 보았습니다. 투구에 명갑이 올려져 있어서요. 성난 얼굴이던가? 그보다는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파리하던가? 아니면 불구레한가? 아주 창백했습니다. 똑바로 쏘아보던가? 줄곧 쏘아보았습니다. 나도 함께 있었더라면. 심히 놀라셨을 겁니다. 그랬을 테지. 오래 머물렀나? 아마 천천히 100을 셀 동안은 될 겁니다. 마셀러스 바나도 좀 더 깁니다. 좀 더. 호레이쇼, 길지 않았습니다. 햄릿, 수염은 어땠나? 희끗희끗하던가? 호레이쇼, 생존 시 배웠을 때처럼 은빛 섞인 검은 수염이었습니다. 햄릿, 오늘 밤엔 나도 망을 서겠네. 아마 또 나타날 테지. 호레이쇼, 필시 또 나타날 겁니다. 햄릿, 만약 선왕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말을 걸어보겠다. 비록 지옥이 입을 벌리고 침묵을 지키라 윽박질러도 말이다. 부탁건대 여태껏 이 일을 숨겨둔 이상 앞으로도 침묵 속에 묻어둬야 되네. 그리고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슴에 새겨두고 행여 입 밖엔 내선 안 되네. 자네들의 우정 앞으로 보답함세. 자, 그럼 가보게. 11시나 12시 사이에 망대에서 우리 만나세.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우정이라는 편이 옳지. 잘들 가게. 햄릿만 남고 모두 절을 올리며 퇴장. 아버지의 훌륭이 갑옷 차림으로 나타났다. 심상치가 않구나. 필시 흉계가 있나 보다. 밤이여 빨리 와다오. 그때까진 내 혼이여 안존이 있거라. 악행은 결국 얼굴을 내미는 법. 비록 온누리가 사람의 눈을 가린다 해도. 퇴장.